가난도 참아봤고 비 오는 날 쫓기듯 나간 날도 있었고 월세 밀려 쪽잠 자던 날도 있었다. 그땐 그래도 몸만 건강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돈 없으면 좀 참지 뭐. 몸만 안 망가지면 다시 벌 수 있지. 그게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 몸이 아픈데,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깨달았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아플 때 혼자인 거더라. 젊을 땐 몸보다 돈이 더 무서웠다. 20대, 30대엔 통장에 10만 원이 남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졸다 눈이 떠져도 점심 대신 컵라면으로 버텨도 이런 날도 있지 하고 웃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몸이 멀쩡하다는 게 그 모든 불안의 버팀목이었다. 몸만 건강하면 괜찮아. 어머니도 그랬고 친구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땐 다들 불안해했지만 병원 갈 일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젊은 날을 지나 몸은 차차 늙고 관절 하나, 눈 하나 조금씩 이상을 보내오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더 무서운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이 아프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병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았고 아픔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다. 몸이 무너지면 돈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라는 걸.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 혼자 누웠을 때 그날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진료나 받아볼까 하고 간 병원이었다. 의사는 MRI를 보더니 입원 좀 하자고 했다. 며칠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다. 입원이라니?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입원 수속서에 보호자 연락처란이 있었다. 순간 펜이 멈췄다. 누구 이름을 써야 할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가족이야 멀리 있고 자식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 가깝다 싶은 친구는 이런데 이름을 적을 사이는 아니고 이웃이랑은 안녕하세요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결국 간호사에게 말했다. 혼자입니다. 그냥 저 혼자 있을게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고 서류에 작게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쩐지 가슴이 훅 꺼지는 기분이었다. 아픈 건 참겠는데 그걸 지켜볼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서러운 일일 줄은 몰랐다.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낯선 기계 소리와 창밖 어둠만 가득했다.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약 이름도 수술비도 아니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그 질문 하나가 그날 내 심장을 가장 세게 두드렸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손이 없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제야 정말 알았다. 돈이 없던 날보다 밥을 굶던 날보다 이 침대 위에서 홀로 누워있는 지금이 가장 무서웠다는 걸. 수술 동의서에 이름 써줄 사람이 없을 때 큰 수술은 아니지만 서명은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눈앞에 놓인 건 얇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들은 생각보다 묵직했다. 수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환자와 보호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다. 나 혼자였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보호자분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서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내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이 종이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는 건 단지 연락처를 남긴다는 게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생명을 함께 책임질 사람의 존재를 묻는 것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땐 아버지가 병원 서류에 사인을 했고 어렸을 땐 엄마가 수술실 앞에서 손을 꽉 잡아줬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니까 괜찮아요. 라는 말로 나 자신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어디선가 미묘한 허탈감이 올라왔다. 한평 남짓한 병실에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 그건 단순히 혼자 아프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수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진짜 외로워지는 순간은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였다. 기다림은 점점 체념이 된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고요였다.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누군가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병실. 침대 옆 작은 의자 하나는 하루 종일 비어 있었다. 혹시 누가 오지 않을까? 눈은 계속 병실 문을 향했다. 카톡 소리,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매번 그 발소리는 내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낯선 간병인이 지나가고 누군가의 가족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들락거렸다. 그걸 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 저 사람은 누군가가 오는구나. 아, 저 사람은 사랑을 받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에서 작은 대화가 계속됐다. 그러다 문득 그런 기대조차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는 걸 깨달았다. 기다림은 처음엔 설렘이고 그 다음은 서운함이고 그 다음은 체념이었다. 며칠 후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에서 스스로 팔에 주사 바늘을 만지며 괜찮아라고 중얼거리는 내 모습을 보았다. 무섭고 외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외로움마저 익숙해지는 나 자신이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었다. 누군가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접히고 사라지고 그러다 마침내 없어진다는 것. 그건 고독이 아니라 존재가 조금씩 옅어지는 일이었다. 몸은 나았지만 마음은 그대로였다. 며칠 뒤 의사가 말했다. 이제 곧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회복이 잘 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제법 움직일 수 있었고 식사도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뭔가 하나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바로 마음이었다. 몸은 치료받았지만 그동안 생긴 외로움은 어디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누워있는 내내 쌓인 감정들.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혹시 내가 잊힌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퇴원하던 날 비닐봉투 하나 들고 병원 문을 나섰다. 누구도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퇴원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택시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괜찮지. 하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었을 땐 어쩐지 그 집이 낯설었다. 멀쩡히 있던 소파가 이상하게 비어 보였고 조용한 냉장고 소리가 괜히 서늘하게 느껴졌다.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야 할까? 몸은 회복됐지만 그 아픈 날들을 함께 나눈 사람이 없었기에 그 아픔은 결국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은 몸만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같이 아파해 줄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 줄 사람,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진짜 회복이란 단어가 완성되었다. 그걸 너무 늦게 아플 때에서야 깨달았다. 복지보다 필요한 건 사람 한 명이었다. 퇴원 후 동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혹시 재활 도움이나 요양 서비스 신청하실 건가요? 고마운 전화였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정책, 요양 제도 많아졌고 책에도 잘 잡혀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복지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거였다. 정부가 밥은 줄 수 있다. 약도 줄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파견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을 데워줄 사람은 줄 수 없다. 그건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밥은 혼자 먹어도 되는데 말은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병실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다. 도움은 있었지만 정작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괜찮아? 아픈 데는 없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짜리 복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이제서야 절감하게 됐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다. 그 병을 겪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내 옆에 없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다. 아파도 괜찮다. 근데 그 아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없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이름의 벼랑이었다. 아프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사람들. 몸이 아프고 나니까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 연락하던 친구는 소식이 끊겼고 가끔 안부를 묻던 지인은 문자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게 섭섭하진 않았다. 사람이 다 바쁘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이상하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 그리 가까웠던 건 아니었다. 명절이면 간단히 인사 나누는 이웃, 가끔 병원 앞에서 마주치던 얼굴. 그 사람이 문 하나 열고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순간 왈칵 울컥했다. 그 한마디에 그 짧은 눈맞춤에 그저 사람이 그리웠던 내 마음이 툭 터져버렸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다. 내게 필요한 건 대단한 우정도 아니고 중마고 같은 의리도 아니었다. 문 열고 와 줄 사람 한 명. 그거 하나면 삶이 그렇게 퍽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곰곰이 돌아보게 됐다. 언제부턴가 연락을 피했던 친구, 말수가 줄어든 형제,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 혹시 그들도 나처럼 외로움에 사무쳤던 건 아닐까? 아파보고 나서야 사람의 존재가, 그리움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엔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게 된다. 일상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자 모든 게 다시 예전처럼 보였다. 아침엔 물을 끓이고 TV를 틀어놓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그냥 멍하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된 듯 했지만 그 어디에도 진짜 평온은 없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그대로였다. 병원 침대 위에 아직도 눌러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어도 먹는 맛이 없고 밤이 되면 더 깊은 적막이 찾아왔다. TV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나는 소리가 아닌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중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몸이 회복됐다고 내가 괜찮은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제 나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말할 수 없었다. 나은 건 몸이지 마음은 아직도 아파요.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따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 결국엔 아무에게도 걸지 못하고 다시 조용히 내려놨다. 누군가에게 그냥 나 좀 외로워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어때요? 그 말조차 이 나이가 되니 왠지 모르게 창피해졌다. 그렇게 사람과 멀어지고 마음과도 멀어지고 결국 나 자신에게서도 조금씩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고양이 한 마리를 그냥 멈춰서서 한참 바라봤다. 그 고양이가 나를 힐끗 쳐다보고 다시 천천히 걸어가는 걸 보며 괜히 따라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도 혼자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날, 그날 이후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허전하고 누군가의 부재만을 세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 음악을 듣고 혼자서 동네를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조용함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외로움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감정이었다. 누가 오지 않을까? 누가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문 쪽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고독은 달랐다. 고독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살피게 되는 시간. 그걸 느끼고 나서야 혼자라는 현실이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벽에 비친 내 그림자도 창밖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도 모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언젠가부터 나는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의 발소리에도 놀라지 않았다. 대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요즘 너는 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그 말들이 어느 누가 해주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내 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로
회복된 느낌이 들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삶도. 결국 지켜야 할 건 내 마음 하나였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었던 날에 내가 웃고 있었다. 팔짱을 낀 친구들, 뒤에서 장난치는 동생, 옆에 서 있는 누군가의 손. 그 시절엔 내가 외로워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사람은 떠났고 가족은 멀어졌고 연락처만 남은 이들은 이제 더는 전화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살면서 알게 된 게 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었다. 배고픔도 아픔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라는 감정 앞에서는 사람이 참 많이 작아진다. 누군가 곁에 없다는 사실보다 더 힘든 건 그 부재에 내가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였다. 그래도 나는 이제 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남은 인생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혼자서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야. 누군가 옆에 있어주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 내 마음 하나만 따뜻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혼자라 느끼고 있다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꽤 오랫동안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회복하고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삶은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듬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요한 방 안에서, 누군가는 병실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익숙한 외로움과 함께 하루를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의 온기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처럼 조용히 공감할 줄 아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함께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